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강백의 파수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현대 희곡이라고요. 그러니까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쓴 그 글이라고요. 즉 연극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이라고요. 자, 단막극 길이가 짧아요.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건 풍자극이에요. 풍자가 뭐예요? 비판한다고요. 즉 이 연극은요, 어떠한 삶의 현실을 보여주고 그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격 보시면 풍자극, 비판적 이렇게 됐잖아요. 풍자, 비판 지금까지 한꺼번에 모아서 이해해 왔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우화적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이나 식물을 의인화시켜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고요. 그런데 이 파수꾼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동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의인화시켜서 뭘 하지는 않고요. 이 우화라는 것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즉 동물을 등장시키기는 하는데 그걸 의인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동물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제재 보시면 촌장과 파수꾼들의 위선되어 있어요. 자, 촌장이 뭘까요? 촌이 마을 촌자예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어른을 촌장이라고 하고요.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위선은 뭐예요? 가짜로 착한 척 하는 것 이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느냐? 자, 잠시만요. 이 글이 쓰여진 배경이 중요해요. 자, 이 희곡의 배경은 우리나라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에서 역사는 조금만 알면 돼요. 1970년대라고 국어에서 나오면 독재 정권 혹은 산업화 이렇게 되는데 이 희곡은 독재 정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인 촌장과 파수꾼, 이 파수꾼들이 각각 무엇을 상징하느냐? 촌장, 그 마을에서 최고 어른이라 그랬죠. 즉 독재 정권에서의 권력자를 상징한다. 혹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독재자라고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파수꾼이 이 극에서 3명이 나오거든요. 파수꾼 가, 나, 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파수꾼 가와 나는 이 촌장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 즉 권력의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를 남겨두고 주제를 볼게요. 자, 주제 보시면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주제를 통해서 내용을 상상하는 거 여러 번 해봤잖아요. 즉, 이 극에는 진실을 향한 열망, 즉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어떠한 장면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대 독재 정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진실이 쉽게 밝혀질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열망, 즉 진실을 밝히려는 그러한 열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잠시만요. 자, 파수꾼 가나가 있는데 파수꾼 가와 나는 권력의 하수인이라고요. 다를 남겨놓은 이유는 이 다가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진실을 밝히고자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진실을 향한 열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진실을 밝힐까요? 못 밝힐까요? 못 밝힌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비극적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특징, 우화적인 방법으로 주제를 표현한다. 자, 여기서 우화는 어떠한 동물을 등장시켜서 의인화시키지 않고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자, 그 다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소재와 인물로 현실을 비판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소재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지 여러분들 체크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이리떼가 자주 출몰한다는 마을이 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이리떼를 몹시 두려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리떼, 이리가 뭐예요? 그냥 맹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이리떼를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라고 하니까 이리떼는 공포의 대상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마을에서는 이리떼가 온다는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거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도 발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두려워한다 그랬죠?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구체화시켜서 막 도망가거나 혹은 죽거나 다치는 모습을 통해서요. 자, 계속 갑니다. 파스꾼 세 사람은 마을 밖 망루에서, 망루가 뭐냐면 높은 탑이거든요. 그 높은 탑에서 뭔가를 감시하는 거예요. 망루에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리는 임무를 수행한다고요. 파스꾼가가 망루 위에서 이리떼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면 망루 아래 파스꾼 나와 다는 북을 쳐서 이리떼의 습격을 마을에 알린다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는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리떼가 나타나고 그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 즉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그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대응이라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망루에 새로 파견된 지 얼마 안 된 파수꾼 단은 그랬어요. 신입이죠, 신입. 어느 날 망루 위에 올라갔다가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는다. 자, 앞에서 보면 사람들이 이리떼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다가 죽거나 다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이리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누가요? 신입이요. 자, 이것은 일단 진실을 알게 된 신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수꾼 단은 그 사실을 편지에 써서 운반인을 통해 촌장에게 전달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편지는 어떤 편지일까요? 진실을 밝히는 편지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다가 촌장에게 편지를 쓰는 행위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어떠한 열망 행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이 촌장, 즉 권력자에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자, 파스꾼 나 이렇게 묻습니다. 아침 식사하겠니? 파스꾼 나 지금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스꾼 나와 파스꾼 다가 대화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아침 먹자 그러니까 안 먹고 싶대요. 이유가 뭘까요? 되게 간단하죠. 진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거짓임을 알게 됐고 충격에 빠진 모습이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난 거예요. 충격. 이럴 수가 이런 거죠. 나 무얼 좀 먹어야 기운이 나는 거란다. 예, 남은 닭고기 너나 먹으렴.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파스꾼 나의 말을 보면 되게 친절한 사람인 거죠. 음식 담긴 접시를 다에게 가져다 턱 밑에 받쳐든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글이 희곡이었잖아요. 희곡적 특성을 군데군데 조금 뽑아내야 돼요. 자, 괄호에 담긴 내용을 보면 파수꾼 나라는 인물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죠. 이거는 연극을 하면서 이렇게 행위를 하라는 지시문이라는 거예요. 작가가 이렇게 써놓으면 연기하는 배우는 이렇게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봅니다. 내 얼굴이 헬쓱하다 몹시 아프니 다를 걱정까지 하는 아주 젠틀한 사람인 거예요. 파수꾼님, 이리는 정말 없는 거죠. 이리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에 나가 오라, 넌 이리가 무서워서 병난 거구나 까지요. 그러니까 나는
다를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병이 났다고요. 그런데 그 병의 원인이 뭐예요? 이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원인인 거예요. 이리가 무섭다라는 원인 때문에 지금 다가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요 겁쟁이 우리 양철북을 두드리자. 이리가 들어와서 병이 났으니까 그러면 그걸 우리 어떻게 해결하자? 양철북을 두드리면서 그 두려움을 없애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힘껏 두드리고 있노라면 이리 때가 덜 무서워질 거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읽어낼 수 있냐면요. 일단 나의 특성요. 이리는 없다라는 게 이미 밝혀졌죠. 그런데 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리가 무서워서 다가 지금 아파 보인다라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는 파수꾼 나의 어떤 특성을 알 수 있냐면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부족한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짓으로 지금 이 사회가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 상황을 곧이곧대로 믿고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해보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작가가 뭘 의도할까요? 주제문을 그대로 떠올려 보시면 돼요. 지금 다는 어떠한 인물이 될까요? 진실에 대한 열망, 이 진실을 밝히려는 열망을 가진 인물이고 그러면 나를 통해서 뭘 의도할까요? 그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다 양철북을 쳐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양철북을 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그래 치는 법을 가르쳐 주마. 다 소용없어요 그건.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밖에 없으니까요. 사실을 말씀드리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진실을 향한 열망을 다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보세요. 오늘 새벽 눈을 뜨고 있던 건 저뿐이었어요. 모두 잠을 잤고요. 그 틈을 노려 이리때가 습격해 오면 어쩌나 하고 전 두려웠어요. 사실을 알기 전에 다 역시 이리때에 대한 심리 상태는 두려움이었다라고요. 그래서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갔던 거예요. 남들을 위해서 이제 자기가 감시하는 거였어요. 그 높은 곳에서 저는 이 황야의 전부를 바라보았죠. 아무데도 이리는 없더군요. 이제 사실을 확인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는 거라고는 저 멀리 하늘가에 흰 구름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흰 구름밖에 없는 걸 본 거예요. 그걸 향해 망루 위의 파수꾼은 이리때다 외쳤습니다. 이리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 얘만 있는데 이렇게 외치니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요. 3번. 저는 망루 위에서 그걸 제 눈으로 보았어요. 이리때라곤 없어요. 흰 구름뿐이라고요. 한 번 이렇게 외쳤으면 잘못 봤을 수도 있겠다라고 했지만 3번이나요. 3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 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망루에서 외치는 파수꾼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들이 뭐냐면 이리때, 흰구름, 양철북, 망루 이렇게 돼요. 자, 이리때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죠. 얘는 뭐냐면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어요. 이때 이리때는 거짓을 상징하고 지배 이념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를 없는 걸 공포의 대상이 있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권력자가 민중들을 통제하기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지배 이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똑같은 의미 공포 정치 수단이라고요.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함으로써 자기 말을 권력자가 자기 말을 잘 듣게 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흰 구름요. 실제 다가 보았던 건 얘뿐이죠. 얘는 뭐예요? 진실이요. 진실. 그리고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양철북 언제 사용하죠? 이리때가 나타났다라고 소리치면 막 두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쫄죠.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거짓 선전 도구요.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도구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망루요. 감시탑이었어요.
얘는 민중 통제를 위한 권력의 수단이라고.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없는 것을 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사람을 통제시키려고 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수꾼 나가. 얘야, 난 내 마음을 안다. 진짜일까요? 넌 막루 위에 올라가고 싶었겠지. 이리가 무서웠고 더구나 어린 너에겐 이 쓸쓸한 곳이 맞질 않는다. 그래서 넌 헛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이제 다가 저는 정말 막루 위에 올라갔었어요. 억울하겠죠? 진실에 대한 열망을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가 그럴 리 없어. 넌 아까부터 제정신이 아니다. 이제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을 미친놈 취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횡설수설할 때부터 난 걱정스러웠다. 제발 이리 때가 없다는 소리 하지도 마라. 진실을 말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 부분 보셔야 돼요. 덫으로 어찌 구름을 잡겠느냐고 다가 계속해서 횡설수설했다라는 거예요. 자, 구름의 의미는 우리 이미 알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진실이었죠. 진실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뜬금없이 덫이 나왔어요. 덫이 뭐예요? 어떠한 동물, 야생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설치하는 도구죠. 그 도구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읽어낼 수 있냐면 이거예요. 권력 유지를 위해 설치된 도구라고요. 그러니까 이리를 잡기 위해서 덫을 설치한 거죠. 그런데 이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이리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설치한 도구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될까? 덫으로는 구름을 잡겠느냐고. 이거는 권력 유지를 위해 설치된 도구로는 구름, 즉 진실을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다가 여기 낮은 곳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이리때가 없다는 걸 알게 되어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가, 얘야, 자꾸만 우기지 마라. 이제 우긴다라고 표현해요. 나는 이 황야에서 평생을 지냈단다. 넌 여기 온 지 겨우 사흘밖에 안 됐고 어디서 신빙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흘밖에 안 된 내가 평생을 보낸 나보다 뭘 잘 안다고 그러니 경력으로 막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때 가가 파수꾼 가죠. 이리때다. 이리때. 이리때가 몰려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파수꾼 나와 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내면 된다고요?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는 계속해서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을 알리기 위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와 대화를 통해서 나는 어때요? 상황 파악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상황,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거짓으로 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없는 건데 있다 몰려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요. 파수꾼 나는 확신 있게 양철북을 두드린다. 파수꾼 가가 이리때다 라고 없는 걸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신 있게 이제 양철북을 두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리 오지 말라고요. 자, 그러면 확신이 있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나는 그 현실 상황에서 단 1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느 때와는 달리 침착하게 일어선다. 그 전 같으면 어때요? 일이 왔나 봐요. 무서워요.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침착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진실을 어떻게 해요? 인식했기 때문에 안 믿는 거죠, 이제. 그리고 담요를 벗어 네모 반드시 갠 다음 식탁 위에 놓는다. 침착한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그는 북을 두드리는 나를 보면서 몹시 안타까운 표정이 된다고요. 그러죠. 저 불쌍한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을까요? 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해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니 안타까운 눈빛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되셨습니까? 자, 파수꾼 가가 북소리 중지 이리 때는 물러갔다. 이게 허위사실인 거 알지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랬더니 이제 다가 정말 이리가 있다고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답답한 겁니다. 이랬더니 파수꾼 나가 보렴 방금도 이리 때가 오지를 않았니? 라고요. 자, 그런데 파수꾼 나는 이리 때를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죠. 왜? 없는 존재이니까요. 그런데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즉 현실에 대해서 의심 한번 해보지 못했던 모습을 드러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왜 양철북을 치며 평생을 보냈겠느냐? 서운하다. 아무리 아픈 애라지만 너무 심한 말을 하는구나. 믿으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가 오히려 I'm sorry.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쩜 그 많은 나라를 단 한 번도 의심 없이 보내셨어요? 넌 그렇게도 무섭니? 이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해서 다가 진실을 말해주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파수꾼 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휘둘리면서도 의심 없이 무작정 따르고 있다라고요. 이리의 존재를 만들어낸 이가 누굴까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권력자, 독재자. 여기서는 촌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사람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파수꾼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권력에 순종하는 인물. 우리는 그걸 하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이들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리가 있다고 믿었던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자,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실일까요? 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역설적 표현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에요. 왜 그러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진실을 몰랐었던 때는 그냥 이리 왔다 그러면 북 막 치고 긴장하고 있다가 갔다 그러면 편히 쉬고 이러면 됐어요. 그런데 진실을 알았으니까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다고요. 뭐가 생겼다고요? 내면의 갈등. 내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저 진실 아닌데 알려야 돼. 이런 갈등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했어요. 되셨습니까? 그땐 숨기라도 했으니까 그냥 의심 없이 행동하면 됐었을까요? 땅에 엎들면 아늑하게 느껴졌어요. 지금은요, 이리가 없으니 땅에 엎드려야 아무 소용 없고요. 진실을 알고 난 뒤의 마음 상태죠. 양철북도 쓸모없게 되었어요. 오직 이제는 제가 본 그 사실만을 말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뭘 드러낼까요? 주제문 떠올리면 되죠. 진실에 대한 열망요. 진실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놓고 있어요. 밝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